런던 중심부 화이트홀 정부청사 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65의 영국 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올리버 뱅크스, 40년간 영국 식품유통공사의 고위 간부로 일하며 대영 제국 식문화의 정통성을 지켜온 보수주의자였죠.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고 영국 왕실에 납품되는 식품의 품질을 관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빅토리아 여왕시대부터 이어져 온 영국 요리책들이 가득했고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죠. 영국 음식이야말로 절제와 품격의 정수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영국 무역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장관님, 브렉시트 이후 첫 무역협정 상대국을 한국으로 선택하신 건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왜 한국인가? 그저 삼성과 LG 만드는 작은 아시아 국가 아니냐고 생각했죠. 회의실 안 10여 명의 관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올리버는 잠시 숨을 고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런던의 웨이트로즈 매장에선 고추장 재고가 바닥났고 구글 검색량은 60%나 폭증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피쉬앤칩스 대신 떡볶이를 찾고 있어요. 에든버러에서 크라쿠프까지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무역부 차관 제임스 해밍웨이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 관료였죠. 뱅크스 씨, 그건 일시적 유행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한두 편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과장하시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유럽연합을 떠나면서까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 손잡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올리버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복부를 가리켰습니다. 차관님,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만성 소화불량이 한국의 발효 음식으로 완치됐습니다. 영국 최고의 전문의들도 못 고친 병을 말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혁명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문화와 경제의 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뱅크스 씨,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점이 그토록 대단하다는 겁니까? 장관님,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반도체 점유율은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경제만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순위 10위 안에 한국 콘텐츠가 5개나 들어갑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고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40년간 식품업계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식품 트렌드를 분석해왔죠.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현상이 아니에요.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국이 19세기를 지배했고 미국이 20세기를 이끌었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겁니다. 과연 이 보수적인 영국 신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평생 영국 음식만 고집하던 사람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라 부르게 된 그 놀라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영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정확히는 65해를 대영 제국의 후예로 자랑스럽게 살았죠. 런던 켄싱턴의 빅토리아풍 저택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공직자였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영국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해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장 식품유통공사에 들어갔어요. 당시만 해도 영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비록 제국은 해체됐지만 우리의 자부심만큼은 여전했죠. 특히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프랑스 요리가 화려하다면 영국 요리는 정직합니다. 제가 신입 시절 상사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믿으며 살았어요. 영국 음식은 과장되지 않고 절제되어 있다.
그게 우리의 품격이라고요. 아내 캐서린과는 3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도 켄싱턴 출신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었죠. 우리는 전형적인 영국 중산층 부부였어요. 일요일엔 교회에 가고, 주말이면 정원을 가꾸고, 연휴엔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시아는 먼 나라였어요. 중국 음식은 가끔 테이크아웃으로 먹었지만 그저 저렴하고 기름진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죠. 일본 음식은 너무 담백해서 맛이 없다고 여겼고요. 한국이요? 솔직히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북쪽에 핵무기 가진 독재 국가가 있고 삼성이랑 현대자동차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았어요. 40대 중반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어요. 처음엔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체했다 싶으면 소화제를 먹었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런던 최고의 소화기내과를 찾아갔어요.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혈액 검사도 했고 초음파도 찍었습니다. 결과는 만성 소화불량이었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렸고 점심을 먹으면 오후 내내 소화가 안 됐습니다. 저녁은 거의 못 먹을 정도였어요. 다른 병원도 가봤습니다. 유명하다는 전문의들을 전부 만났죠. 처방받은 약만 해도 10여 종이 넘었어요. 제산제, 소화제, 위장약, 유산균 보조제까지 매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올리버,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음식을 거의 못 먹잖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50대 중반이 되자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기력도 떨어졌고요. 은퇴 후엔 더 심해졌어요. 할 일이 없으니 음식 생각만 났는데 정작 먹으면 속이 안 좋았습니다. 우울해졌죠.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인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 삶의 질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소화불량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아침은 토스트 한 조각,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수프 정도만 먹었어요. 그것도 조금씩 천천히 먹어야 했습니다. 변화는 어느 봄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흥분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넷플릭스에 한국 요리 프로그램이 났는데 평점이 9.5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래요. 한국 요리? 저는 별 관심 없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도 매운 거 아닌가? 내 속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 아니, 이건 다른 거래요. 요리 경쟁 프로그램인데 셰프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대요. 미슐랭 셰프들도 출연한대요. 미슐랭 셰프가 한국 프로그램에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 요리의 바이블이잖아요. 그 권위 있는 미슐랭 셰프가 한국 프로그램에 나온다니 의외였어요. 그래, 한번 보자고.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켰어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프닝 화면이 나오고 첫 장면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주방이 보였고 셰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나와서 규칙을 설명했죠. 처음 10분 정도는 그저 평범한 요리 경쟁 프로그램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카메라 워크가 영화 같았고 음악이 드라마틱했어요. 무엇보다 셰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 장난 아니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죠? 저 긴장감 좀 봐요. 한 셰프가 된장을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며 그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이 된장은 3년을 발효시킨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방식 그대로요. 한국인에게 장은 그냥 조미료가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미생물과의 대화예요. 미생물과의 대화라고요? 저는 40년간 식품업계에 있었지만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메라는 된장 표면을 비췄어요. 거친 질감, 깊은 갈색, 그리고 발효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셰프가 손으로 된장을 떠서 냄새를 맡았죠. 이 향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시간의 향입니다. 콩이 메주가 되고 메주가 장이 되는 과정에서 수백 종의 미생물이 일을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아미노산, 펩타이드, 유기산이 이 맛을 내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갑자기 집중이 됐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고 철학이었어요. 다른 셰프가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배추김치였는데 단면이 아름다웠어요. 하얀 배추 속 빨간 양념, 초록파가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산균이 일하고 있어요. 온도와 시간에 따라 맛이 변하죠. 그래서 김치는 매번 다른 겁니다.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른 맛이 나요. 이게 발효의 마법입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네. 프로그램은 계속됐습니다. 백팀과 흑팀이 나뉘어 요리 대결을 벌였어요. 백팀은 유명 셰프들, 흑팀은 무명 셰프들이었죠. 한 흑팀 셰프가 제육볶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고추장 양념에 재웠다가 볶는 거였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디테일이 놀라웠습니다. 고추장의 단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간장의 짠맛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해요. 여기에 배와 양파의 단맛이 더해지고 마늘의 알싸함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한국 요리는 이렇게 여러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조화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영국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요리는 달랐어요. 여러 맛을 섞되 조화롭게 만드는 거였죠. 백팀의 미슐랭 셰프가 한식을 재해석한 요리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기법으로 만든 한식이었어요. 플레이팅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한식의 맛은 깊고 복합적입니다. 이걸 프렌치 기법과 결합하면 새로운 차원의 요리가 탄생해요. 전통을 존중하되 혁신을 더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맛을 봤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눈을 감고 음미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맛있다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감동적이에요.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됐어요.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화면에 빠져 있었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죠. 여보, 한국 요리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완전히 새로운 세계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 요리의 그 철학, 발효에 대한 과학적 접근, 전통과 혁신의 조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한국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궁중 요리사 이야기였죠. 드라마 속에서 궁중 요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신선로라는 요리였는데 놀라웠습니다. 육수를 내는 데만 24시간이 걸렸어요. 소뼈, 닭뼈, 채소를 푹 고아서 맑은 국물을 만들었죠. 육수는 요리의 기본입니다. 이 맑은 국물 안에 소와 닭의 정수가 다 녹아 있어요. 하룻밤을 고아야 제대로 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신선로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쇠고기, 전복, 새우, 표고버섯, 은행, 잣, 달걀지단 등 10여 가지가 넘었어요. 각각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조리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각 재료의 맛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요리가 되는 겁니다. 완성된 신선로가 화면에 나왔을 때 저는 탄성을 질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색색의 재료들이 예술 작품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엔 숯불이 타올랐죠. 이게 궁중 요리의 정수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거예요. 왕이 드시는 음식이니까요.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요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깊은 요리 문화였어요. 며칠 후 평소처럼 웨이트로즈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웨이트로즈는 런던에서도 고급 마트로 유명하죠. 왕실 납품업체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부는 30년 넘게 이 마트를 이용해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한산하던 아시아 식품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고추장은 어디 있나요? 김치 재고 들어왔어요? 된장 찾는데요. 젊은 사람들, 중년 사람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한국 식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다가가 봤어요. 선반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떡볶이 떡, 라면까지 전부 품절이었어요. 직원 한 명이 박스를 들고 와서 선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제가 먼저 왔어요. 아니, 제가 먼저 집었다고요. 마치 세일 현장 같았어요. 고급 마트 웨이트로즈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한 직원에게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난리예요?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손님, 요즘 한국 음식이 엄청난 인기예요. 흑백 요리사 보셨죠? 그거 방영된 후로 매출이 300% 늘었어요. 아니, 어떤 품목은 500%까지 늘었어요. 본사에서 긴급으로 물량 확보하느라 난리예요. 300%요? 500%요? 저는 40년간 식품 유통 분야에 있었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구글 검색량도 60% 폭증했대요. 영국 전역에서 한국 식품을 찾고 있어요. 우리 매장뿐만 아니라 테스코, 세인즈버리, ASDA 전부 재고 부족 상태래요. 옆에서 듣고 있던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한 달째 고추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매일 매장에 오는데 항상 품절이에요. 오늘은 운 좋게 하나 건졌네요. 그녀가 손에 든 고추장 병을 보여줬어요. 6파운드짜리 작은 병이었는데 가격이 8파운드 99펜스였습니다.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었죠. 그 비싼 걸 사세요? 비싸도 사야죠. 이거 없으면 비빔밥을 못 만들거든요. 우리 애들이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요. 젊은 남성도 장바구니 가득 한국 식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라면, 떡볶이 떡, 김, 참기름까지 다양했어요. 한국 음식 자주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 먹어요. 틱톡에서 레시피 보고 따라 만들거든요. 생각보다 쉽고 맛있어요. 영국 음식은 솔직히 단조롭잖아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맛이 풍부해요. 틱톡이요? 젊은이들의 소셜미디어까지 한국 음식이 점령했다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트에서 이상한 일을 봤어요. 한국 식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난리더라고요. 정말요? 그 정도예요? 300% 매출 증가래요. 품절 대란이에요. 아내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틱톡 한번 봐요. 한국 음식 영상이 엄청 많대요. 틱톡을 처음 열어봤습니다. 해시태그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을 검색했어요. 나온 영상이 무려 1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집에서 비빔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고 불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려 있었죠. 한국 음식 먹고 나서 속이 정말 편해졌어요. 영국 음식은 너무 기름져서 힘들었거든요. 김치 먹기 시작한 후로 장 건강이 좋아졌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끊었어요. 한국 음식은 건강식이에요. 채소도 많고 발효 음식도 많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좋아졌다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혹시 제 소화불량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보, 우리도 한국 음식 먹어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아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평생 영국 음식만 고집하던 제가 아시아 음식을 먹겠다니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네, 한번 시도해봐요. 혹시 내 속이 나아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해봐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웨이트로즈에 갔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가서 겨우 김치 한 통과 고추장 한 병을 구했어요. 김치는 배추김치였고 600g짜리 작은 통이었는데 가격이 5파운드 99펜스였습니다. 집에 와서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솔직히 낯설었죠. 발효 냄새라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내가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가 보기엔 자극적이었어요. 자, 먹어봐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 느낀 건 매운맛이었어요. 하지만 불쾌한 매운맛이 아니었습니다. 톡 쏘는 신맛과 함께 아삭한 식감이 느껴졌죠. 씹을수록 복합적인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단맛, 신맛, 매운맛, 감칠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발효의 맛이었구나 싶었죠.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특이한 맛인데 불쾌하지 않아요. 저도 먹어볼게요. 아내도 김치를 맛봤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거 중독성 있는데요?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김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접시에 조금씩, 그 다음엔 점점 양을 늘려가며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속이 평소보다 편했어요. 늘 느끼던 쓰림이 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개운했고, 식사 후에도 더부룩함이 적었습니다. 10년간 매일 먹었던 소화제를 안 먹어도 됐어요. 여보, 이거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속이 좀 나아졌어요? 네, 확실히 편해요.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더 뚜렷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오후에 졸리지 않았어요. 저녁도 예전보다 양을 늘려 먹을 수 있었죠.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3주째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소화불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속쓰림도 없었고 더부룩함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기적이에요. 10년간 고생했던 게 김치로 나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단골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 존슨 박사는 15년간 저를 봐왔던 분이죠. 70대 중반의 노련한 소화기내과 전문의였어요. 올리버, 오랜만이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화는 좀 괜찮아졌나요? 그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속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새로운 약을 드셨나요? 아니요, 약은 끊었어요. 대신 한국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김치요. 존슨 박사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봤어요. 김치요? 한국의 발효 채소? 네, 매일 아침 먹고 있어요. 3주째인데 소화불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슨 박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리버, 놀랍네요.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CRP가 20에서 5로 떨어졌고 간 수치도 정상이에요. 10년 만에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장내 환경도 개선된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김치의 유산균 때문일 겁니다. 존슨 박사가 컴퓨터를 켜더니 논문 하나를 보여줬어요. 최근 의학저널에 한국 발효 음식의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김치의 유산균이 주목받고 있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라는 균인데 위산에도 죽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는 생존율이 일반 요구르트의 10배 이상이래요. 10배요? 저는 10년간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먹어왔습니다. 한 병에 30파운드씩 하는 제품이었죠. 그런데 김치 한 통이 5파운드 99펜스인데 효과는 10배라니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서양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게 바로 발효 음식 문화 때문이래요. 된장, 고추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먹으니까 장 건강이 좋은 거죠. 존슨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치에는 수백 종의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이 균들이 장에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럼 왜 우리 영국에선 이런 음식이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존슨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후와 문화의 차이겠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길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해야 했어요. 그래서 발효 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반면 우리 영국은 습하고 온화한 기후라
발효보다는 훈제나 염장 기술이 발달했죠.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 보면 발효 음식이 훨씬 우수합니다.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효소,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요. 진료실을 나오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자부심에 취해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 음식 더 많이 먹어봐요. 의사 선생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요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 후로 우리 부부는 한국 음식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웨이트로즈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입하고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보며 직접 요리했습니다.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밥 위에 시금치, 콩나물, 당근, 애호박, 고사리를 올리고 고추장을 넣어 비볐습니다. 처음 만든 거라 서툴렀지만 맛은 좋았어요. 여보,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그러게요. 건강한 맛이에요. 된장찌개도 끓여봤습니다. 된장에 두부, 애호박, 감자, 양파를 넣고 끓였죠. 구수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이 냄새 좀 맡아봐요. 정말 좋은데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혀 끝에 감돌았어요. 심플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불고기도 만들었어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으로 양념한 소고기를 구웠습니다. 달콤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었죠. 한 달쯤 지나자 우리 식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엔 김치와 된장국, 점심엔 비빔밥, 저녁엔 불고기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영국 음식은 가끔씩만 먹었죠. 놀라운 건 체중이었어요. 저는 3kg이 늘었는데 건강하게 늘었습니다. 10년간 소화불량 때문에 야위었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내도 2kg이 빠졌는데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거울 보면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무렵 손주 헨리가 놀러 왔습니다. 16살 소년인데 1년에 몇 번씩 우리 집에 와요. 이번에 왔을 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헨리 왔구나. 무슨 좋은 일 있니? 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한국 음식점 가기로 했어요. 런던에 새로 생긴 KBBQ 레스토랑이요. 한국 음식점이요? 헨리가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너 한국 음식 좋아하니? 당연하죠. 우리 학교 애들 요즘 다 한국 음식 먹어요. 피쉬앤칩스는 아무도 안 먹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의 상징과도 같은 피쉬앤칩스를 영국 아이들이 안 먹는다니요. 피쉬앤칩스가 맛없어? 네, 너무 기름지고 느끼해요. 먹고 나면 속이 부대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먹고 나면 속이 편하거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주로 먹니? 떡볶이, 치킨, 불고기, 비빔밥 다 먹어요. 친구 제임스 엄마가 한국 분이거든요.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먹어봤는데 완전 맛있었어요. 헨리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에 한국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달에 먹은 거예요. 불닭볶음면이에요. 엄청 매웠는데 중독성 있어요. 이건 치즈 김밥이고요.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게 신기해요. 이건 군만두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사진마다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헨리, 너 친구들도 다 한국 음식 먹니? 네, 우리 반 30명 중에 20명은 한국 음식 좋아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이제 비빔밥이랑 김밥 팔아요. 학교 급식에까지 한국 음식이 들어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네, 우리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 생겼거든요. 가입하려고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니요. 제가 젊었을 땐 모두가 영국 회사나 미국 회사를 꿈꿨습니다. 독일 회사나 프랑스 회사도 인기였죠.
하지만 아시아 회사는 별로였어요. 한국 회사가 좋니? 네, 삼성이랑 LG는 세계 최고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잘 만들고요. 저희 세대에겐 한국 회사가 쿨해요. 쿨하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젊은이들에게 멋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K-팝 아세요? K-팝? 그게 뭔데? 한국 대중음악이요. BTS, 블랙핑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NCT 이런 그룹들이요. 헨리가 유튜브를 틀어줬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였어요. 경쾌한 멜로디에 화려한 안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노래 빌보드 1위 했어요. 한국 가수가 빌보드 1위 한 건 처음이래요. 영상을 보는데 놀라웠어요.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가 할리우드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칼 같은 안무, 세련된 패션, 완벽한 카메라 워크까지 모든 게 프로페셔널했어요. 이거 조회수가 14억 회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14억 회요? 저는 비틀즈 세대입니다. 비틀즈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의 그 열기를 기억해요.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했을 때 미국 전역이 열광했죠. 지금 한국 가수들이 그때의 비틀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K-팝 들어보세요. 중독성 있어요. 헨리가 떠난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우리 손주가 한국을 동경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미국을 동경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었어요. 우리 세대에게 미국이 꿈의 나라였다면 헨리 세대에게는 한국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무역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자문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어요. 브렉시트 관련 중요한 회의라고 했습니다. 회의 당일 화이트홀 정부 청사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 감회가 새로웠어요. 40년간 이 건물을 드나들며 일했는데 은퇴 후엔 처음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무역부 장관 마이클 크린과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 제임스 해밍웨이, 정책국장 사라 톰슨, 무역협상팀장 데이비드 리 등 10여 명이었어요. 뱅크스 씨, 오랜만입니다. 은퇴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린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건강하셨죠? 안색이 좋아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음식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몸이 좋아졌어요. 한국 음식이요? 장관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이요.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소화불량이 나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브렉시트 후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이었어요.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이 어느 나라와 먼저 협정을 맺을 것인가가 핵심이었죠. 사라 톰슨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리 팀장이 설명을 이었어요. 미국은 시장 규모가 크지만 협상이 까다롭습니다. 일본은 우호적이나 경제 성장률이 낮고요. 호주는 지리적으로 멀고 시장이 작습니다. 그린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첫째, 협상 의지가 강합니다. 둘째,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성장률도 높습니다. 셋째, 기술력이 뛰어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차관 해밍웨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첫 협정국으로 적합합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뱅크스 씨. 식품 분야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과의 협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규모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70%예요. 스마트폰 점유율도 20%, 전기차 배터리는 30%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에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죠. 관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문화 콘텐츠 산업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순위 10위 안에 한국 드라마가 5개나 들어가요. K-팝은 빌보드를 점령했고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임스 차관이 물었어요. 문화 콘텐츠가 무역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큰 영향을 줍니다. 문화가 경제를 끌어가는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 한국 제품을 삽니다. 제 손주만 해도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한국 음식을 먹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사라 국장이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국 제품 수입이 작년에 30% 증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몇 달간 경험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의 웨이트로즈 매장에서 한국 식품 매출이 300% 증가했어요. 구글 검색량은 60% 폭증했고요. 틱톡에는 영국인들이 만든 한국 음식 영상이 1만 7천 건이 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영국 국민들이 한국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 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흥미롭네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는 10년간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의사들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한국의 김치를 먹고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검증됐어요. 한국 발효 음식의 유산균이 서양 프로바이오틱스보다 10배 효과적이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닙니다. 건강,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이런 나라와 협력하는 건 영국에게 큰 기회예요. 데이비드 팀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까요? 모든 분야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문화 콘텐츠는 협력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영국의 전통과 한국의 창의성이 만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식품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린 장관이 다른 관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 국장이 먼저 말했어요. 뱅크스 씨 말씀이 설득력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의 한국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팀장도 동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우리가 뒤처져 있어요. 제임스 차관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은 크군요.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린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을 첫 협정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뱅크스 씨,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을 옹호하다니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복도에서 사라 국장이 따라왔습니다. 뱅크스 씨, 오늘 발언 인상적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례지만 정말 김치로 소화불량이 나았나요? 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10년간 고생했는데 3주 만에 나았어요. 그렇군요.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요즘 속이 안 좋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부 회의에서 한국을 옹호했어요. 정말요? 당신이? 네. 브렉시트 후 첫 협정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어요. 잘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앤드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사는 오랜 친구죠. 대학 동창으로 50년 넘게 우정을 나눠왔습니다. 올리버, 오랜만일세.
자네 요즘 한국 음식에 빠졌다며? 어떻게 알았어? 런던 사는 친구한테 들었어. 웨이트로즈에서 자네가 김치 사는 걸 봤대. 하하, 소문이 빠르네. 맞아. 요즘 한국 음식 먹고 있어. 나도 최근에 에든버러에 생긴 한국 음식점에 갔다 왔네. 어땠어? 놀라웠어.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예약이 석 달 밀렸대. 겨우 자리 하나 얻어서 들어갔는데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더군. 앤드류의 목소리가 신기한 듯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전부 한글이야. 영어 설명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한글로 써 있더군.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잡채 이런 거. 뭘 주문했어? 비빔밥이랑 불고기를 시켰어. 음식이 나왔는데 비주얼이 예술이더군. 비빔밥은 색색의 나물이 예쁘게 담겨 있고 불고기는 지글지글 끓으며 나왔어. 맛은? 환상적이었어. 비빔밥을 비벼 먹는데 이게 뭔가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더군. 불고기는 달콤하면서 짭조름하고 고기가 부드러워.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손에 꼽을 정도야. 앤드류가 감탄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이었어. 젊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아주 능숙하게 먹고 있더군. 젓가락질도 자연스럽고 김치도 거리낌 없이 먹고 우리 하기스보다 한국 음식을 더 편하게 먹는 것 같았어. 하기스는 스코틀랜드의 전통 음식이죠. 양의 내장에 고기와 곡물을 채워 넣은 요리예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는데 그걸 제치고 한국 음식이 인기라니 놀라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올리버. 내 딸 피오나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난리야. 피오나가? 25이지? 맞아. 대학원 다니는 녀석이 갑자기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 이유를 물어봤더니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대. K-팝? 그래, 한국 대중음악 말이야.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이런 가수들. 피오나가 그 음악만 들어. 내가 들어보니 나쁘지 않더군. 멜로디가 중독적이야.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구나. 인기 정도가 아니야. 광풍이야. 피오나 친구들도 전부 K-팝 팬이래. 학교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보러 가는 애들도 있대. JYP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의 연예 기획사죠. 그 오디션을 보러 스코틀랜드 학생들이 간다니 시대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에 한국학과가 신설됐어. 정원이 20명인데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대. 그 정도야? 응.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거래. 학생들이 몰리니까 학교에서도 놀랐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만이 아니라 에든버러도 스코틀랜드 전역이 한국 열풍이었어요. 이건 영국만의 현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유럽 각국의 한류 현상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프랑스 파리에는 한국문화원이 있었는데 한국어 강좌 대기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는 K-팝 댄스 학원이 10여 개나 생겼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한국 영화제가 열렸는데 티켓이 매진됐죠. 특히 폴란드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에 한국 음식점이 50개가 넘었어요. 크라쿠프에는 한국 슈퍼마켓까지 생겼습니다. 폴란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 폴란드 대학생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전쟁을 겪고 가난했지만 교육과 기술로 일어났잖아요. 폴란드도 공산주의를 겪었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유럽 전역이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 문화가 지배했던 자리를 한국 문화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통계 자료도 놀라웠습니다. 유럽의 한국 문화 콘텐츠 수입이 5년 새 10배 증가했어요.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배, 한국 음식 수출은 15배 늘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유럽 전체가 한국 열풍이에요. 아내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문화혁명이에요. 맞아요. 문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였어요.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죠.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할리우드, 재즈, 록앤롤이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 여행 가볼까요? 직접 가서 보면 더 좋잖아요. 한국 여행이요. 평생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만 다녔던 우리가 한국에 가다니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고 싶었어요. 좋아요. 가봅시다.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한국 서울행 항공권 2장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손님, 죄송하지만 다음 달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다음 달까지요? 네, 요즘 한국행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특히 여름 시즌은 2개월 전부터 예약이 차요. 지금 보니까 2달 후에 자리가 있네요. 2달을 기다려야 한다니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11시간이 넘는 장거리 노선인데 이렇게 인기라니요. 결국 2달 후 티켓을 예약했어요. 대한항공 직항편이었습니다. 출발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책을 빌려 읽었어요.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고유의 언어, 문자, 문화를 지켜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이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체계예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백성이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쉬운 문자를 만든다. 세종대왕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광복 후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죠. 한강의 기적.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오른 거예요. 70년 만의 일이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책을 읽으며 답을 찾았습니다. 교육이었어요. 한국은 가난했지만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죠. 교육받은 인재들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었고 현대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LG는 전자제품을, 포스코는 철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조업만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문화도 꽃피웠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의 현대화였습니다. 한복을 현대 패션으로 재해석하고 궁중음악을 현대 음악과 결합하고 한옥을 현대 건축에 응용했어요. 전통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살아 숨쉬게 만드는 능력, 이게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왔습니다. 히스로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즈니스석이었는데 좌석이 넓고 편안했습니다. 승무원이 인사를 했어요.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영어였지만 억양이 살짝 달랐어요. 한국식 억양이었죠. 기내를 둘러봤습니다. 승객의 절반 이상이 영국인이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이부터 60대 중장년까지 모두가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시나 봐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세븐틴 콘서트 보러요. 세븐틴이요? 한국 아이돌 그룹이에요. K-팝 아시죠? 아, 손주가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팬클럽 회원이 영국에만 2만 명이에요. 이번 콘서트는 런던 공연이 없어서 직접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2만 명이요. 한국 가수 하나의 영국 팬클럽이 2만 명이라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세 번째예요. 작년에 2번 갔었거든요.
한국이 좋던가요? 너무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쇼핑하기도 좋고, 특히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동이랑 홍대, 강남 가보세요. 런던보다 더 세련됐어요. 그리고 경복궁이랑 북촌 한옥마을도 꼭 가보세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신기해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넓은 복도, 높은 천장, 자연광이 들어오는 설계가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됐어요. 기계에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히스로 공항에서 30분씩 줄 서던 것과 대조적이었죠. 짐을 찾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5분 만에 짐이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동선이 잘 설계되어 있었죠. 와이파이를 연결했어요. 무료였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곳곳에 충전소가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여보, 이 공항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히스로보다 훨씬 좋아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AREX라는 고속열차였어요. 시속 110km로 달렸는데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다리가 장관이었어요. 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역사가 현대적이고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들어와 밝았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명동 호텔이요. 오케이.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도로가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신호 체계가 효율적이어서 차가 막히지 않았어요.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전통 건축물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걷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마다 손님으로 가득했어요.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유럽인, 미국인, 중동인, 아프리카인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명동을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파리나 런던에서 봤던 그 풍경이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세계인들이 서울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완전 국제도시네요. 맞아요. 런던 못지않아요. 길거리 음식 가게가 많았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10분쯤 기다려서 떡볶이 한 접시를 샀어요. 빨간 소스에 쫄깃한 떡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면서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떡의 쫄깃한 식감이 좋았어요. 여보, 이거 맛있어요. 정말요? 중독성 있는데요. 옆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데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시장 안은 미로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옷가게, 이불가게, 한복가게, 음식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음식 골목으로 갔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파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빈대떡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큰 철판에 반죽을 부어 지지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빈대떡 2인분 주세요. 할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빈대떡을 뒤집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혀졌어요. 접시에 담긴 빈대떡을 받았습니다. 간장 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그리고 속에 든 숙주와 돼지고기가 조화를 이뤘어요. 여보, 이거 런던에서 먹은 것과 완전 다른데요. 맞아요. 역시 본토의 맛은 달라요. 육회도 먹어봤습니다. 신선한 생고기에 간장, 참기름, 마늘, 배를 섞어 만든 요리였어요. 처음엔 생고기라 망설였지만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타르타르구나. 프랑스의 타르타르 스테이크와 비슷하지만 양념이 달랐어요. 한국식이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마약김밥도 샀어요. 왜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먹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강하고 단무지의 아삭함이 좋았어요. 시장을 돌며 한국인들의 음식 문화를 느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고 신선한 재료를 쓰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었어요. 셋째 날 경복궁에 갔습니다. 조선시대 왕궁이었던 곳이죠. 입구에 들어서니 거대한 문이 보였습니다. 광화문이었어요.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 웅장한 정각들이 펼쳐졌습니다. 500년 전 건축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걷고 있었어요. 여보, 저 젊은 친구들 보세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한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스타일도 있었지만 짧은 치마, 파스텔톤 색상, 현대적인 문양 등 다양했어요.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영국 젊은이들은 전통 의상을 거의 입지 않는데 말이죠.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만나던 곳이었어요. 건물의 위험이 대단했습니다. 안내판을 읽어봤어요. 근정전은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를 조립해서 만든 건축물이래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건축 기술이 대단했네요. 맞아요. 과학적이에요. 경회루라는 누각도 봤습니다. 연못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왕이 연회를 열던 곳이래요. 궁궐을 다 보고 나오는데 한국인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들어봤어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이 정치를 논하고 백성을 생각하던 곳이에요.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백성을 중시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도, 장영실이 과학기구를 발명한 것도 모두 백성을 위해서였죠. 백성을 위한 정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영국도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지만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개념은 약했어요. 왕과 귀족 중심이었죠. 이태원에도 갔습니다. 국제적인 거리라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 청년이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영어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한국에 온 소감이 어떠세요? 놀랍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어요. 청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가 다르다고요. 맞아요. 제가 가졌던 편견이 부끄럽네요.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뭔가요? 청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교육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가난했지만 자식 교육에 투자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네요. 당연히 어려웠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으니까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주변에는 강대국뿐이죠. 살아남으려면 더 똑똑해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창의적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적응해요.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죠. 하지만 전통도 잘 지키던데요? 전통을 지키되 변화시켜요. 한복을 현대화하고 궁중음악을 현대음악과 결합하고 한옥을 현대 건축에 적용하죠. 과거를 존중하되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청년의 설명이 명쾌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이해됐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어요. 저도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젊은이들이 한국을 사랑하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한국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활기찬 거리, 친절한 사람들, 놀라운 음식, 깊은 역사와 문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런던 타임즈 편집장인 오랜 친구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나 한국 다녀왔네. 어땠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어. 자네도 꼭 가보게. 그 정도야? 응, 세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어.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영국과 미국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다를 거야.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건가? 그래. 기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국을 사랑해. 우리 손주 세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라고 있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리버,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 딸도 요즘 한국 드라마만 봐. 영국 드라마는 지루하대. 그게 현실이야. 문화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자네, 이거 기고문으로 써보지 않겠나? 기고문? 그래, 런던 타임즈에. 자네 경험을 독자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 한번 써볼게.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 올리버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영국인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왔네. 대영제국의 후예로서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켜왔지. 하지만 이제 솔직히 고백하겠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나는 많은 걸 깨달았네.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 10년간 나를 괴롭혔던 소화불량이 한국의 김치로 나았을 때 나는 깨달았어.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로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주고 있다는 걸. 웨이트로즈 매장의 빈 선반, 틱톡의 1만 7천 건 영상, 에든버러에서 크라쿠프까지 퍼진 한류.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야. 한국이 세계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야. 서울에 가서 봤어. 현대적인 도시, 깊은 전통, 활기찬 사람들을.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하늘을 찌르는 롯데월드타워, 경복궁의 웅장함, 광장시장의 정겨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봤어.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걷는 청년들, 케이팝을 들으며 거리를 걷는 학생들,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그들을. 브렉시트 후 우리 정부가 첫 무역협정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건 탁월한 결정이었어.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진 파트너야.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경제력 모두. 자네도 오늘 저녁엔 샌드위치 대신 비빔밥을 먹어보게나.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한 편 보게. 자네의 세계관이 바뀔 걸세. 나는 이제 확신하네. 한국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라는 걸. 건강한 음식 문화, 깊은 역사적 뿌리, 끊임없는 혁신.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갖춘 나라가 바로 한국이네. 우리 영국인들도 배워야 해. 전통을 지키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과거를 존중하되 미래를 창조하는 것.
이게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야.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경의를 표하며 자네의 친구 올리버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였고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원고를 보냈어요. 며칠 후 그가 전화를 했습니다. 올리버, 기고문 잘 읽었네. 런던 타임즈에 시를 걸세. 정말인가? 그래. 이번 주 일요일 오피니언 섹션에 전면으로 실을 거야. 일요일 아침 런던 타임즈를 펼쳤습니다. 오피니언 섹션 첫 페이지에 제 글이 실려 있었어요. 대영 제국 신사가 본 한국 세계 최고 국가의 비밀.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도 실렸어요. 제가 김치를 먹는 모습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한국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뱅크스 씨 말씀이 100%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겠네요. 한국 여행 다녀온 후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꼭 가보세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문명의 전환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장이 심하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 일시적 유행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감하는 댓글이었어요. 많은 영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 문화교류 행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행사 당일 대사관에 갔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국인, 한국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품위 있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뱅크스 씨, 런던 타임즈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진심 어린 글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쓴 것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영국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에게 배울 게 많아요. 아닙니다, 대사님.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행사에서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봤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의 선율이 마음을 울렸어요. 수백 년 전 악기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공연 후 한 한국 음악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통음악을 좋아해 주셔서 기뻐요. 이렇게 오래된 전통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나요? 우리는 전통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아요. 살아있게 만들죠. 가야금으로 케이팝도 연주하고 판소리로 뮤지컬도 만들어요.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 한국이 세계를 매료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제 주방엔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다. 영국 신사의 집에 김치 냉장고라니 우스운 일이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김치를 먹고 된장국을 끓여 먹습니다. 제 몸은 10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소화불량은 완전히 사라졌고 활력이 넘칩니다. 손주 헨리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간씩 배워요. 장래 희망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래요. 친구 앤드류는 에든버러에 한국 음식점을 열었어요.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예약이 한 달 밀린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런던 타임즈에 한국 문화 섹션을 신설했어요. 매주 한국 관련 기사가 실립니다. 독자 반응도 뜨겁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미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한국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로 혁신하고 문화로 감동시키고 음식으로 건강을 선물하는 나라가 됐어요. 65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알게 됐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런던 거리 어딘가에선 영국 젊은이가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겁니다. 에든버러에선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기술력, 문화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신이 위대해요. 영국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김치를 드셔보시고, 한국 드라마를 보시고, 한국 음악을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 대영 제국의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음식, 여러분이 창조한 문화, 여러분이 이룬 기적이 제 같은 노인의 삶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등대입니다. 나의 소울푸드는 한국입니다. 나의 영감은 한국에서 옵니다. 나의 건강은 한국이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주.